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경각심을 풀었다가는 확산세가 다시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백신 접종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의무와 인원 제한 해제 같은 일상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접종률 제고와 방역 차원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정부가 접종자 배지나 스티커 같은 방법을 제시했거든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모임에서의 인원 제한 완화나 아니면 사적 모임에서의 인원 제한 완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식당 같은 곳을 갔을 때는 그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백신 접종의 확인서를 확인할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완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길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지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근데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다소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실외 마스크 착용 완화 부분이라고 하는 인센티브는 실제로 모든 국민들께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에도 실외에서는 2m 이상의 충분한 거리가 유지되는 범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내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있는 거지 실외에서 거리 두기가 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부분은 사실상 인센티브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인센티브인 듯 하나 사실상 인센티브는 아닌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하나 더 짚어봐야 할 게 이런 백신 접종 인센티브로 인해서 일부 방역 조치들이 조금 느슨해지면 전체적으로 경각심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인센티브 안의 핵심적인 사항은 그 가족 모임이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는 부분, 그리고 실외 마스크 착용 완화 부분, 그리고 이제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노인 복지 시설 이용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노인 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까지 완료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접종자끼리만 서로 모일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비교적 그나마 안전하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이제 가족 모임이라든가 사적 모임 제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백신 접종 완료자, 백신 접종 1차 이상의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인원에서 제외를 하는 부분이라 인센티브는 맞습니다만 상당히 제한적인 인센티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외 마스크 착용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인센티브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센티브 부분이 크게 어떤 대폭적인 완화까지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은데, 다만 일단은 1차 접종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항체 형성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항체가 생기기 위해서는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기간 동안 개인 위생 등의 어떤 그 방역 수칙은 당연히 잘 지켜야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백신 접종 후 기대치만큼의 항체가 형성이 되려면 보통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 후 특히 백신 2차 접종 후 2주까지는 당연히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예. 근데 비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 진행 중인 기간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특히 2차까지 완료한 후에도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반드시 이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방역 수치를 지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른바 돌파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일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른바 돌파 감염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험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어떤 백신이든 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다면 일단 돌파 감염이 발생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그러니까 감염 당사자의 측면에서 보면 아주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백신 접종 완료자는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더라도 어떤 위중증이나 사망에 이른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게 이 돌파 감염자와 접촉한 백신 미접종자들이거든요. 물론 과거 이제 미국 CDC에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돌파 감염
같은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완전히 검증된 부분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에 의해서 미접종자에 대한 전파는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완료자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안 지켰을 때는 이러한 부분 사회 전체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이 안 됐을 때에는 분명히 전파가 확산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 대상자, 전파 대상자에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내 가족과 자녀들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용이하게 전파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30세 이상 60세 이하 예비군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백신에 비해서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두 번을 맞아야 하는 화이자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히려 한 번만 맞아도 얀센 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접종 횟수는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접종 횟수는 그 해당 제약사 개발사에서 임상시험 과정에서 충분히 항체 형성이 되는 접종 횟수를 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얀센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으로도 원래 예상했던 기대치만큼의 항체가 형성됐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나머지 백신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만으로는 부족해서 2차 접종까지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 임상시험에서 이제 2회만 접종했을 때 실제로 이제 66%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차 접종 후 예방 효과가 86.3%, 화이자는 90.8%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비교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얀센 백신의 66%는 개발사가 임상시험에서 검증한 예방 효과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의 높은 1차 접종 후 높은 예방 효과는 국내에서 확인한 거거든요. 근데 그 해외에서 개발사가 임상시험을 할 때에는 그 해외의 사정, 코로나19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다. 감염이 굉장히 빈번한 상태였고 지금 국내는 해외에 비해서 잘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대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 오히려 각 제약사에서 임상시험 단계에서 발표한 예방 효과를 그대로 비교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부에서는 mRNA 백신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좀 뜬금없는 말도 나왔습니다. mRNA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해당하는데요. 실제로도 그런가요? 일단 제약사들이 발표한 그 예방 효과로 보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그 RNA 백신 형태가 95%에 가까운 예방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도 훨씬 좋은 예방 효과를 보이는 건 맞죠. 근데 이 부분은 단기간의 어떤 효능만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항체 지속 기간, 즉 중장기적인 효능도 봐야 되고 여기에 안전성 부분도 같이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각 제약사에서 발표한 예방 효과만으로 가장 어떤 게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무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말씀하신 mRNA 백신이나 아니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대로 검증이 안 됐습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급히 이 허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제대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이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판단은 어렵다. 오히려 효능만 유사하다라고 하면 안전성이 보다 검증된 사백신 형태나 생약 독화 백신 또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국내에서 mRNA 백신 개발이나 백신 지원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글쎄요. 팬데믹 상황이니까 mRNA 백신이 유효하게 쓰이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실제로 팬데믹 상황이 아닌 평상시라면 mRNA 백신은 접종 후 부작용이 기존 백신 플랫폼보다는 심각한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백신 옵션이 있을 때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나치게 mRNA 백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 심리를 갖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평가하긴 이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주말을 앞두고 전문가와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주중에는 5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